19단원은 도형의 이동이고요. 도형의 방정식의 제일 마지막 단원이 얘인데 얘는 요 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도 계속해서 써먹을 내용이고 일종의 기본 지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 참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내년에도 후년에도 좀 덜 고생을 하겠죠. 그래서 배울 때 좀 잘 해 두시고 비슷한 설명을 오늘 또 하는 거야. 뭐 저기 뭐지 방학 때 한 번씩 했겠지만 다시 한번 또 할 겁니다. 가물가물해지니까요. 도형의 이동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있어요. 평행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대칭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아래 보면 뭐 제목은 도형의 이동이지만 점을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도형을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평행 이동도 있고 대칭 이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할 텐데 점부터 평행 이동 먼저 이야기를 해볼 텐데 A, B라는 점이 있다고 봐요. 이 점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고 치면 저 점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B, B 더하기 Q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평행 이동을 한다는 건 실제로 좌표가 그냥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뭐 P가 음수였으면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Q가 음수였으면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긴 할 텐데 어쨌든 평행 이동 한다고 하면 그 좌표가 그만큼씩 그냥 커지면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도형인데 x, y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을 똑같이 평행 이동하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x 마이너스 p, y 마이너스 q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게 되더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현상만 쳐다보면 똑같이 평행 이동했는데 점은 약간 더하는 것처럼 보이고 도형은 약간 빼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제가 주로 드는 예로 이건데 만약에 이 점이 이 도형 위에 있었다고 하면 똑같이 평행 이동한 거잖아요. 이 점도 이 도형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이 점이 이 도형 위에 있다는 건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야. 즉 f a, b는 0 이게 참이란 소리거든요. 그럼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만든 식이 이거면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곡선 위에 있던 점을 똑같이 평행 이동한 거니까 역시나 참인 녀석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이 a 더하기 p가 x좌표인 거고 b 더하기 q가 y좌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x 자리에 a 더하기 p를 대입할 거라는 거고 y 자리에 b 더하기 q를 대입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a 더하기 p 한 거잖아요. 그 뒤에 빼기 p가 올 거니까 그냥 a만 남게 될 거고 y 자리에도 b 더하기 q를 넣고 나서 다시 q를 뺄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게 될 거다 그 얘기라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결론이 만들어지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점은 이따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지만 점이라는 건 평행 이동이든 대칭 이동이든 그냥 직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좌표 평면에다 점 찍어 놓고 얘가 평행 이동을 한대 대칭 이동을 한대 그러면 그 좌표가 어떻게 바뀔지는 제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니들이 알고 있다고. 그냥 직관적으로 점은 평행 이동 대칭 이동 하시면 되고 도형은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면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점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지만 어쨌든 내가 찾아야 될 결론은 요 녀석이니까 이 식을 어떻게 바꾸어야 다시 이런 결론이 만들어질지를 생각하는 거라고. x좌표가 p만큼 커졌대. 그러니까 x 대신에 x-p를 대입하는 거예요. y좌표가 q만큼 커졌대. y 대신에 y-q를 대입하는 거라고. 그래야 다시 x좌표가 a로 바뀔 거고 y좌표가 b로 바뀌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겼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이것도 뭐 우리 처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려니 싶은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다 하고 있었던 거야. 뭐 포물선 꼭지점 아니면 원의 중심좌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원래 중심이 원하고 있었던 중이니까 중심이 원점이었던 녀석이야. 반지름이 1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녀석을 x축으로 뭐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중심 좌표가 바뀌겠죠. 중심은 어디로 가요? 원래는 0,0이었던 게 요렇게 평행이동할 거니까 어디로 간다고? 이렇게 바뀌겠죠. x축으로 2, y축으로 마이너스 1 간 거니까. 반지름은 안 변하겠죠? 그대로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였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식은 뭐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그죠? 보는 것처럼 이 도형을 이렇게 평행이동했더니 얘가 된다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들어갔잖아요. y 대신에 y 플러스 1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포물선이든 원이든 직선이든 뭐든 하면서 도형하면서 이미 다 한 번씩들은 해봤던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얘를 새롭게 정리를 하려고 보니 뭔가 다른 거인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이미 다 그렇게 풀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평행이동 이야기고요. 별거 아니죠? 대칭이동 하러 가보면 똑같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이 뭔지 알죠? 이렇게 생겨먹은 점을 이렇게 생긴 직선에다 대칭이동한다는 건 요 선을 기준으로 얘를 접을 거라는 이야기거든. 접어서 얘랑 만나는 점 찾으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보통은 이렇게 찾아요. 그죠? 이게 요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고, 점을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도 할 수 있어요. 이 점을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는 건 이 점 찾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기준 잡아놓고 180도 돌리면 여기 와서 겹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점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칭 이동이라는 건 이런 것들인데, 일단 좀 뻔한 애들, x축이나 y축이나 원점 이런 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자면, 점은 아까 평행 이동 이야기하면서도 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디다 그리냐? 여기다 할까? x축, y축에 A, B라는 점이 이런 데 있었다고 보면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해보자는 거야. 그럼 이 점은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이게 지금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고,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A, B가 되겠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는데 오히려 x좌표는 가만히 있고 y좌표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A,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때요? 여기 가겠죠? 이 점 좌표는 뭐다? 마이너스 A,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y축 대칭 이동했더니 y좌표는 그대로 있는 거고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 거예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온 것만큼 이렇게 더 가면 돼요. 요거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이 점 좌표 뭐겠어요? 이렇게 생각했죠. 이거를 설명할 게 없잖아. 그냥 그림 그려보면 나오는 거잖아. 그죠? 이 생겼고요. 하나 더 할까요? y는 x. 이거 너무 자주 나오는 녀석이니까 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마 여기쯤에 올 거거든요. 이 점 좌표는 뭐예요? B, A 이렇게 생겼겠죠. x좌표랑 y좌표랑 자리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점을 대칭 이동하는 거 역시나 그림 그려보면 알 수 있고, 이 정도는 상상이 아니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잖아요. 머릿속에 x축, y축 그려서 어떻게 이동할지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그지? 이걸 그냥 문자로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까먹지. 그지? 이 그림을 기억하는 거야. 참 안 되고요. 눈을 빨리 떠야 돼. 눈을 오래 감고 있으면 졸리잖아.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도형이에요. f, x, y는 0. 요 녀석도 똑같이 한번 바꿔볼 텐데, 아까 원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점은 그냥 직관적으로 가는 거고요. 도형은 점이 삐딱선을 타면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려면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똑같이 이 점이 만약에 이 도형 위에 있었다고 치면 다시 대입했을 때 이런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결론이 나게 하려면 도형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생각하겠다는 거야. 첫 번째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 점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죠.
그럼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면 이 도형의 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요 녀석이 x좌표인 거잖아. 요 녀석이 y좌표인 거잖아. x에다가는 a를 대입할 거라고 y에다가는 b를 대입할 거라고 마이너스 b를 대입할 거라고 y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해서 다시 그냥 b가 나와야 되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야 돼.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오케이? 실제로 얘를 대입하면 이런 결론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x좌표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x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지워. 얘도요. x, y 좌표 다 바뀌었으니까 얘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거 어때요? 지금 얘가 x좌표거든요. 얘가 y좌표고 그럼 x라고 써 있는 데다 b를 넣을 거란 이야기고 y라고 써 있는 데다 a를 넣을 거란 이야기잖아. 그렇게 해서 결론으로 이게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얘도 뭐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y에 a 넣고 x에 b 넣어서 f, a, b는 0이 나온다고요. 그럼 써놓고 나서 보면 왠지 점이랑 도형이 똑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아까 얘는 부호가 반대였잖아. 이거 더하기 p였고 얘는 빼기 p야.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y고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x고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럼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은 다른가 봐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예요. 원리는 똑같은 거라는 거야. 점이 삐딱선을 탔을 때 도형은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했으니까 빼는 거고 부호가 달라졌으니까 그 부호 달라진 마이너스를 떼고 싶은데 마이너스를 떼는 방법은 마이너스를 오히려 하나 더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은 걸 떼주려다 보니 마이너스가 붙는 바람에 둘이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더했으니까 뺀 거고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오히려 하나 더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둘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생겼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똑같은 거다. 점은 직관적으로 삐딱선을 타는 거고 도형은 원상복귀 시켜주려면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거다. 오케이? 그게 1차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책에 보면 나오는데 요거 써놓은 것 때문에 여러분 책으로 좀 봅니다. 책에 보시면 70쪽부터 내용인데요. 다른 걸 떠나서 72쪽에 보시면 중요한 말이 여기 써 있어가지고요. 72쪽에 보시면 보기 2번 문제 있고 보기 3번 문제 있죠. 보기 3번 문제 밑에 보시면 빨간색 정석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냥 위에 정석을 볼까요? 위에 있는 거 정석. 그 72페이지에 빨간색 글씨 위에 거요. 보시면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화살표 돼서 x 대신 x-a를 대입이라고 써 있죠. 이게 두 개를 같이 써놓으면 이해하기 편할 텐데 도형만 이렇게 멘트를 쳐놔서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봐봐요. 무슨 얘기냐면 점을 평행이동하면 점을 x좌표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콤마 앞에 x좌표에 들어가는 저 숫자가 p만큼 커지는 거예요. x냐 y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콤마 앞에가 p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형은 x라는 문자를 찾아서 그 x라는 문자 대신에 x-p를 대입하라는 소리예요. 다시 얘는 점은 자리가 중요해.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콤마 앞에가 x좌표 자리잖아요. 콤마 뒤에는 y좌표 자리잖아요. 콤마 앞에다 그냥 p를 더하는 거야. 그런데 도형은 x라는 문자를 찾아내서 그 문자 대신에 x-p를 대입해야 돼. 그런 소리가 돼요. 같은 걸로 뒤에 보시면 75페이지도 봐요. 요거 제가 다시 또 설명할게요. 75페이지 보시면 기본 정석 박스 하나 나와 있죠. 도형의 대칭 이동. 그 밑에 어드바이스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좀 조그맣게 써 있는 글씨 있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이라고 되어 있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점의 경우엔 자리를 잘 보시면 돼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 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콤마 뒤에 있는 거 통째로 그냥 부호가 바뀌는 거라고요. 그런데 도형은 y라는 문자를 찾아내서 그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예요. y라는 문자를 찾는 거야. 점은 자리를 따라가는 거고 도형은 문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점은 자리를 따라가는 거고 도형은 문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숫자를 집어넣어서 몇 개 예를 들어보자고요. 졸리지? 숫자 하나만 얘기해줘. 1, 2, 1, 2 3,5라는 점이 있어요. 1, 2는 마음에 안 들어서요. 3,5라는 점이 있어요. 평행이동 할 거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할 겁니다. 뭐 되죠? 4,5. 4,5 되죠. 완전 쉽죠? 도형이 있어요. fx, y는 0이라고 1만큼 평행이동 할 겁니다. 식 뭐 되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오케이? 맞게 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3,5가 이 위에 만약에 있었다고 보면 f 3,5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이거 대입해서 쟤 나오는지 보면 돼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x가 4잖아. y 5잖아. 4, 5 대입하면 저거랑 똑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맞게 했구나 라는 거야. y축 대칭이동. 좌표 뭐 돼요? 먹으면 안 돼 그거. 졸려도 먹지 마. y축 대칭이동 뭐 돼요? 마이너스 4,5.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는 거니까 y좌표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지?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얘는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4,5가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럼 식은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5.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식은 뭐 뭔가 말했다 틀렸던 기억이 있어.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맞아요. 하나만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뭐라고요? 아니, 말해봐. 틀리면 어때? 틀려도 돼. 말해봐. 틀려야 잠 깨지. 저요? 네, 너요. 너만 자고 있어요. 안 잤는데. 이 정도면 자는 거지. 눈을 다 안 떴는데. 에?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오늘은 안 잤는데. 잠깐 어디 너 다음부터 저기 거치대 좀 가져와. 너 스스로를 찍고 있어 봐. 타임랩스로. 이거 y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생겼다고요? 마이너스 x 빼기. 마이너스 x. 이게 헷갈리는 건 이거잖아. 마이너스 x 더하기 1, y는 0일까? 그거 아니었어요. 10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y는 0일까? 이거 헷갈리는 거 아니야. 그지? 뭐 하면 돼? 대입해보면 돼. x에다 마이너스 4, y에다 5 대입해서 이거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죠. 둘 중에 누구예요? 밑에 거지. 그지? 얘가 통째로 x야. x에다가 이걸 대입할 건데 이거 대입해보면 얘는 5,5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요. 요 녀석이 답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럼 다시 얘를 y축에 대칭 이동했더니 얘가 됐대요. 쳐다보면 무슨 생각해야 돼? x라는 문자를 찾아내서 그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예요. 콤마 앞에가 바뀌는 게 아니야. x 마이너스 1 전체의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고 x라는 문자를 찾아내서 그 문자만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예요. 뒤에 빼기 1은 손대는 게 아니라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오히려 이 말 하면 헷갈리려나? 얘를 어쨌든 대입할 거잖아. 이게 x였거든요. 얘를 여기다 대입할 건데 지금 이 녀석 통째로 부호가 바뀐 거잖아. 4를 넣으려고 했는데 이 4가 마이너스 4로 바뀐 거야. 그럼 원래 얘를 x에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넣는 숫자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x만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뒤에 빼기 1은 손대면 안 된다고. x라는 문자만 부호가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x로. 오케이? 그래서 얘는 y축 대칭 이동하면 이게 아니라 요 녀석이 돼야 돼요. x라는 문자를 찾아서 바꿀 생각을 하셔야 돼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저 점은 어디로 가요? 이 자리 콤마 마이너스 4. 맞아 틀려. 아직 넣을 게 아니지. 이건 좌표잖아. 이거 맞지? 네. 5, 마이너스 4가 저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도형은 어떻게 바뀌어요? y 콤마 마이너스 4.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밑에 뭐라고? y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대입해봐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네. 안 나와요.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잖아. x에다 5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4 넣으면 전혀 엉뚱한 거 나오죠. 아니란 이야기지. 꽝! 뭐다 그래서?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x 이거래요. 아, 맞아 틀려? 네. 대입해보면 되지. x에다 5 넣을 거고 y에다 마이너스 4 넣어보면 대입 성립하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뭐 한 거야? 점은 콤마 앞에 뒤에가 통째로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자리를 보는 거야. y는 x에 대칭 이동한데 그럼 x좌표의 자리와 y좌표의 자리 통째로가 바뀌는 건데 도형은 뭐라고? 문자만 보는 거야. x라는 문자랑 y라는 문자만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x랑 y만 서로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생긴 형태가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래야 대입을 해보면 원래 거랑 똑같아지니까. 괜찮죠? 아까 1하고 뭐였지? 약간 깜짝 놀란 것 같은데?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얘 뭐 돼요? 얘는 점이니까 고민할 거 없지. 7,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도형은 뭐 돼요? 첫 번째로 제 귀에 들어온 건 이거예요. 이거? 아니다. 없어? 이거? 맞아? 대입해보면. 맞아요. 이거지. 그죠? 마찬가지.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점은 콤마 앞에가 그냥 2 커지면 돼. 도형은 어쩔 거라고요? x라는 문자를 찾아내서 그 x 대신에 x-2를 대입할 거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될 거다입니다. 되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 숫자로 말고 a, b라는 점이 있어요. f, 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숫자로 얘기해줘. 그대로 할게. 7, 8. 하나만. 7, x축으로 8만큼 평행이동할 거예요. 이게 뭐죠? a 더하기 8, b가 되겠죠. 왜? 저 7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8로 했어요. a 더하기 8, b는 0, b예요. 얘는요? f x 8, y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x 자리에다 요거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거고 y 자리에 요거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거고 이것을 어디다 해야 돼? y는 x 먼저 할까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예요. 이게 뭐 되죠? 오고 있지? 오고 있죠? 멍 때리지 마. 이해 생겼다고요? 되죠? 도형은 뭐 돼요? 날 보지 말고 얘를 봐야지. f y-8, x는 0이래요. 난 아닌 것 같은데. 저 맞지 않나요? 아니에요? 맞아? 맞아? 맞는데. 맞아. 그러면 다시 얘기. 맞아. 점은 콤마 앞뒤가 통째로 바뀌는 거야. 그지? 도형은요. x라는 문자랑 y라는 문자만 쳐다보는 거다. 그랬다고요. 그죠? y축 대칭 이동. 얘는 뭐 돼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y좌표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지?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는 누가 된다? 마이너스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 얘는 뭐래요? f y-8,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오케이? 이걸 다시 원점 대칭? 아니 재미없어요. x축으로 아까 뭐였다고? 7만큼 평행이동. x축으로 7만큼 평행이동. 그냥 x좌표가 7 커지면 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도형은 뭐가 된다고? y-8, 플러스 7 마이너스 x라는 문자 대신에 뭐 들어가야 돼요? x 빼기 7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돼요? 마이너스 x 더하기 7이 되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이건 더한 게 아니고 x라는 문자 대신에 x 빼기 7이 들어갔는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빼기 7이 더하기 7로 바뀐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점이 바뀌는 거랑 도형이 바뀌는 건 약간 양태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점은 그냥 직관적으로 가시면 되고요. 도형은 점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카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결론은 뭐다? 문자를 쳐다보라 그 얘기예요. 점은 자리를 보는 거예요. 도형은 문자를 보는 거예요. 문자 잘 쳐다보시고 이동시켜 보시면 되고요. 이거 책에 보면 이거 하나 나와서 요 이야기까지 하나만 더 해볼게요. 명확하게 딱 설명은 안 돼 있지만 같은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압축하는 거예요. 자지마. 압축하거나 팽창시키는 거야. 축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지? A, B라는 점이 어디 있어요? 얘도 그냥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다가 X축, Y축이 있고요. A, B라는 점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 녀석을 Y축에 가깝게 짜부시킬 거야. 짜부시킬 거야. 그럼 2배만큼 짜부시키면 이 점이 Y축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예요. 2배만큼. 좌표는 뭘로 바뀔 것 같아요? 아니, 짜부시킨다고. 평행이동이 아니고 누르는 거야. 누른다고. Y축에 가까워지게 누를 거야. B는 가만히 있고 A만 반띵해주면 되는 거야. 그지? A 좌표가 반으로 줄어들 거라고. 짜부시킬 거라고, 짜부. 반으로. 그러니까 요점 좌표는 2분의 A, B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뀔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었다고 봐요. 얘를 짜부시키면 얘가 Y축에 가까워진다고. 얘도 절반만큼 가까워지고 얘도 절반 가까워지고 절반 가까워지고 절반 가까워진다고. 이렇게 생긴 도형이 될 거라고. 압축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림을. 좌표를 다 X좌표 절반으로 바꿔버릴 거라고. 아까 도형을 이제 점이든 도형이든 다. Y축에 가까워지게 2배만큼 짜부를 시키면 좌표, X좌표는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Y좌표는 그대로 있겠지. 이렇게만 짜부시킬 거니까. 반대로 팽창을 시킨다고 보면 A, B라는 점을 2배만큼 팽창시킬 거야. 이쪽 X축 방향으로. 그러면 Y좌표는 가만히 있고 X좌표만 2배가 되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얘도 이쪽으로 2배만큼 멀어졌고 얘도 이 길이 2배만큼 멀어지고 얘도 2배만큼 멀어지고 얘도 2배만큼 멀어져요. 2배만큼 멀어져. 그래서 다 그거 보면 이렇게 생긴 도형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2배만큼 짜부시킨 거랑 2배만큼 팽창시킨 거. 이거 두 가지를 구분을 해보자는 건데 압축시키거나 팽창을 시킨 경우에 좌표가 달라져요. X축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X축 평행하게 짜부시키거나
x축 평행하게 팽창시키면 y좌표는 변하지 않고 x좌표가 변하거든요. 그럼 짜부시켰냐 팽창시켰냐에 따라서 좌표 변하는 건 이것도 역시나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처음 들으니까 뭔 소린가 싶지만 아니 그림을 이렇게 짜부시키니까 좌표가 절반으로 줄어든 거야. 옆으로 당기니까 좌표가 2배만큼 늘어난 거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 도형이 fx, y는 0 이렇게 생긴 도형이었다고 보자고요. 그럼 이걸 2배만큼 압축시켜서 만든 이 도형의 방정식은 도대체 뭐가 될까?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야. 뭐가 될 것 같아요? y좌표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 도형에서도 y라는 문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을 거거든. 그런데 x좌표가 절반으로 줄었죠. 원상복귀 시켜주려면 뭐 해야 돼요? 다시 2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식이 어떻게 바뀔 거다? 2x, y는 0 이렇게 바뀔 거다. x라는 문자 대신에 2x가 들어갔다는 건 좌표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인 거고 좌표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건 y축에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라고요. 2배만큼. 오케이? 얘도 볼까요? y좌표는 그대로 있는데 x좌표만 2배 늘어났거든. 그럼 이 도형의 방정식은 도대체 뭐로 바뀌어야 될까? 생각해보면 y좌표는 그대로니까 y라는 문자는 손대는 거 아니고 x좌표가 2배 됐거든. 원상복귀 시켜주려면 x라는 문자 대신에 2분의 x를 넣어야 돼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x 대신에 2분의 x가 들어간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좌표가 2배 됐으니까 그래서 x 대신에 2분의 x가 들어갔다는 거야. 그게 원상복귀 시켜준다는 거라며. 어떤 도형에 함수에 식에 x 대신에 2x가 들어갔대. 그 말은 좌표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이구나 를 알아야 돼. 짜부됐구나 그 얘기고 x 대신에 2분의 x가 들어간 이유는 좌표가 2배 됐다는 이야기구나. 좌표가 2배가 된 건 y축 기준으로 멀어졌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y는 x라는 도형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고 또 하나 그림 그려볼 거야. y는 2x. 이거 두 개를 비교해보자는 거야. x 대신에 2x가 들어간 거죠. x 대신에 2x가 들어간 거야. 이렇게 쓰지 마. 이렇게 있을 거였나?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생긴 거지. y는 x니까. 요거 말고 2x 빼기 y는 0 이렇게 생긴 도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x 대신에 2x가 들어간 거예요. x 대신에 2x가 들어간 이유는 뭐 때문이다? 좌표가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좌표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x 대신에 2x를 넣어야 얘가 다시 2배가 돼서 원상복귀 될 거라고요. x 대신에 2x가 들어간 이유는 좌표는 오히려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x좌표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건 이 점 좌표가 절반 줄었다고. 이 점 좌표가 절반으로 줄어요. 얘가 절반으로 줄고 얘가 절반으로 준다고. 무슨 얘기야? 짜부시켰다는 이야기라고요. 이 점 좌표도 절반으로 줄어요. 이 점 좌표도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으면 이렇게 생긴 도형이 만들어질 거야. 얘는 이렇게 짜부시켜서 만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y는 x였다면 이게 y는 2x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실제로 y는 2x는 y는 x보다 더 가파른 녀석이 맞잖아요. 요 정도 가파른 녀석이다. 그런 뜻이라고요. 오케이? 기억해 두시고 이게 어디 나오냐면 기본 문제 2번 보시면 돼요. 그 문제 1번은 뭐 좀 이따 보든지 하고요. 기본 문제 2번에 보시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2번 칠판으로 그냥 볼까요? 1번부터 차근차근 보면 1번 쳐다보고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 원래 y는 fx였는데 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짓을 했다는 뜻일까? 도형의 이동을 유추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뭐 했다는 이야기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죠? 이 뒤에 있는 빼기 1은 사실은 여기서 온 거잖아요. 그죠?
y 더하기 1이 f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거니까 x축으로는 1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y는 fx였다면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1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얘가 괄호 1번에 해당하는 그림이 될 거라고요. 되죠? 되죠? 왜? 별로야? 이렇게 여기잖아. 얘는 이렇게 온 거고요. 얘 이렇게 온 거고요. 그지? 2번. y는 2fx래. 얘는 뭐 한 걸까? 그 2분의 이 숫자 2는 x한테 붙어있는 녀석이야? y한테 붙어있는 녀석이야? y한테 붙어있는 녀석이에요. 이 2는 얘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요 녀석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y는 fx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뭐 한 거예요? 뭐라고요?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y가 이제 x는 그대로 있는 걸로 봐선 x좌표는 그대로 있는 거고 y좌표가 2배가 된 거다. 좌표가 2배가 된 거다. 좌표가 2배가 된 거다. 그러니까 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겠지. 그지? 좌표가 2배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팽창시켰다. 늘렸다는 이야기라고. 위로, 위아래로.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늘렸다는 의미가 뭔지 알겠죠? y좌표가 2배로 된 거니까 원래 y좌표가 0인 애는 당연히 그대로 0인데 마이너스 1이었던 걸 마이너스 2로 바뀐다고 이렇게. 뭐 여기에 한 마이너스 2분의 1쯤 되는 애는 마이너스 1로 바뀌었겠지. 1이었던 건 2로 바뀔 거고 뭐 여기 2분의 1쯤에 있었던 게 1로 바뀔 거고 4분의 1쯤에 있던 건 2분의 1로 바뀔 거고 뭐 이런 거라고. 그죠? 위아래 이렇게 쭉 늘어뜨리면 이 그림이 될 거고 걔가 바로 이거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어때? 이건 뭐 한 거예요? x가 이제 2분의 1가 돼. x 대신에 2x가 들어간 거니까 x 좌표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다? 압축시킨 거다. 자려고? 안 보이잖아. 짜부시킨 거야. 그지?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가 이거였다면 압축시켰다는 건 무슨 얘기야? 원래 0이었던 건 그대로 있는데 요 점이 가까워졌다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겠죠. 얘가 1위로 이렇게 와서 짜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그게 이 녀석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x 대신에 그냥 부호만 바뀌거나 뒤에 어떤 숫자가 더하기 빼기 되는 거 이건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x 대신에 2x, 뭐 2분의 1x 이렇게 숫자, 개수가 들러붙는 건 압축시키거나 팽창시켰다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것의 원리도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좌표가 어찌 됐길래 도형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걸 유추해 보시면 이 도형 그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대충 예상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3, 4, 5번, 6번까지는 뭐 여러분이 직접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가고요. 그 뒤에 설명할 거 한두 개가 더 있어서 그거까지 마저 하면 우리가 그 평행이동은 상관없는데 대칭이동 할 때 아까 뭐 x축, y축, 원점, y는 x 요것만 이야기를 했지만 꼭 그렇게 예쁘장하게 생긴 축 혹은 직선에 대해서만 대칭이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상한 것에다가 대칭이동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예를 들어서 a, b라는 점이 a,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점을 p, q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야. 우리 아까 원점 대칭이동만 이야기했는데 원점이 아니라 다른 점에 대해서도 당연히 대칭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a, b를 p, q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야.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든 이 점의 좌표는 도대체 뭘까?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점 좌표 뭘 것 같아요?
였던 것 같은데 왜? 그게 음. 원래는 그 저기 이직식을 잡아서 x, y 한 다음에 더해가지고 반했을 때 p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x에 대해서 고쳐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야. 들었어 무슨 얘기인지? 대칭 이동시킨다는 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얘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x, y다 이렇게 두면 나는 얘가 궁금한 거거든. 이게 뭐라고? a랑 x랑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p인 거야. 그러니까 2 넘기고 a 넘기면 x는 2p-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y도 마찬가지겠죠. 2q-p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얘를 기억해야 돼요.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이 있으면 그 점을 2배 하고 원래 걸 빼시면 돼요. 아하. 얘를 여기다 대칭 이동한데 그럼 식은 이렇게 바뀌게 될 거라고요. 숫자 안 넣고 그냥 바로 갑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럼 저 점을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가 됐는데 여기에 어떤 도형이 있어. 이 도형을 P, Q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리로 가겠죠? 이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바뀔까? F 2P 마이너스 X 2Q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어요. 비슷해 보이죠? 점을 대칭 이동시킬 땐 직관적으로 가는 거야. 물론 직관이라고 하기엔 약간 귀찮지만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도형을 이동할 땐 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야. 만약에 이 점이 이 도형 위에 있었으면 FA, B는 0이 나올 거예요. 그럼 똑같이 P, Q에 대칭 이동한 거니까 이 점도 여기다 대입하면 FA, B는 0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너 눈을 감고 있었어. 넌 인지 못하겠지만 얘가 X좌표예요. 얘가 Y좌표거든요. X에다가 2P-A를 대입할 거라는 거야. Y에다가 2Q-B를 대입할 거라는 거야. 해보면 누가 나와요? FA, B는 0이 나오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죠. 그죠? 점이든 도형이든 특정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런 모양새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걸 응용한 게 뭐냐면 그 여러분 저기 뭐지? 일기세 프린트해 보면 그거 있죠. 제목이 뭐였더라? 무슨 함수 아이씨 이름 기억이 안 나. 그 뭐라고 써 있었더라? 제목이요? 그 합성함수와 약분함수. 그거 할 때 보면 그거에 그 25 아니 문제 5번에 3번 맞는 것 같아요. 그 2분의 1을 그 말씀하신 거예요. 2분의 1, 2 그걸로 대칭 나중에. 뭐 그것도 있고, 그치. 그거 할 때 일기생 프린트에 보면 되게 여러 가지 막 써 있거든요. 나오는 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거고요. 그 다음 뭐 나왔더라? 중간에 뭐 있어? 순서는 기억이 안 나. 근데 뭐 이런 거 썼다고. A 이것도 있었고 FA-X 더하기 FA 더하기 X는 2B 뭐 이런 거 썼다고요. 이게 다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봐봐요. 얘부터 보면 F 뭐랑 둘이 같대. Y좌표가 같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X좌표 둘을 더하면 어때요? 빵이죠. 둘이 더해서 빵이 됐다는 건 중점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야 원래?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이야기야. F 자체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얘기라고. 지 스스로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X 집어넣었다는 건 뭐 한 거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잖아. 대칭 이동했는데 나랑 똑같이 생겼네. 그럼 난 원래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 얘기 하는 거라고. 그죠? 네. 얘는요. 이건 원래 식을 약간 변형하는 건데 얘를 저리로 던질 거야. 이거 통째로 이렇게 할까요? 그냥 마이너스를 얘한테 줘버리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원래 거랑 똑같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겠죠.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 x에도 마이너스 x, y에도 마이너스 y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는데 원래 거랑 똑같다는 건 나 스스로가 원점 대칭이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건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이거가 좋을 거 그랬나? 아무튼 요 녀석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자주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밑에 있는 건 약간 확장판인데 y좌표 둘이 똑같대.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x좌표 보니까 어때요? 하나는 a-x, 하나는 a 플러스 x예요. 둘이 더하면 2a잖아요. 반띵하면 a잖아요. 중점이 a로 일정하더라 그 얘기인 거야. 중점이 a로 일정하더라. 그러니까 a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x는 a에 대해서. y좌표가 같은 점이 두 개 있는데 그 두 점의 중점은 항상 a로 일정해. 그런 뜻이거든. x에다가 니네가 넣을 숫자 하나를 고르면 예를 들어서 1을 골랐다고 치면 fa 빼기 1이랑 fa 플러스 2랑 똑같대. fa 플러스 2랑 fa 마이너스 2랑 똑같다는 이야기잖아. a를 기준으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도 값이 똑같고 플러스 2 마이너스 1 해도 y좌표 똑같다고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해도 y좌표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a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를 조금 더 괜찮게 해석을 하자면 y좌표가 같은 점이 두 개 있는데 그 두 점의 x좌표는 항상 중점이 일정하더라. 합해보면 x가 사라지기 때문에 합이 일정하다는 건 중점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소리 하는 거고. 그럼 얘도요. 같은 원리에 의하자면 f 뭐랑 더했어. x좌표 보니까 어때요? 더하면 x가 사라지죠. 일정하잖아요. 합이 일정하다는 건 중점이 존재한다는 거야. x좌표의 중점이 어디냐면 a예요. 그런데 f 뭐를 더해도 일정한 거잖아. y좌표 두 개를 더해도 일정하다고요. y좌표의 중점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야. 그 중점이 어디냐면 b다 그 소리라고. 그래서 이거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인 곡선이 되더라. 뭐 도형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얘 스스로가 a, b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a, b에다 0을 다 대입하면 결국 이거랑 같은 식이 돼요. 0, 0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이야기잖아. a에다 0 집어넣고 b에도 0 집어넣으면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펴볼 때 저게 어떻게 합이 0이 돼요? 뭐가요? 그러니까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에서 이항해주면은 0이 되는 그냥 fx랑 f 마이너스 x를 더하면 0이잖아요. 그냥 넘겨줬을 때 0이 되니까. 왜 넘기면 0이 되니까 x좌표 둘은 더하면 빵이고 y좌표도 둘이 더하면 빵이잖아요. x좌표의 중점도 0이고 y좌표의 중점도 0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0,0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계속 나올 거야 졸업할 때까지. 이게 그럼요. 이걸 물어보진 않지. 야 이건 뭐게 물어보진 않지 당연히. 이거 가지고 푸는 거라고. 야 구구단을 물어보진 않잖아. 근데 구구단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있냐고. 당연히 못 풀지. 알아야지. 베이스라니까. 이걸 시험에 내지 않아요. 졸라 쉬우니까 이걸 모르면 그냥 꽝인데 뭘 굳이 이걸 뭐하러 물어봐. 이거 가지고 더 어려운 걸 물어보겠죠. 이거 위에다 뭘 쌓아가지고. 알아야 돼. 모르면 대학을 못 가. 근데 0 되는 게 중점이 있는 거예요? 꼭 0이 아니라 A나 B는 상수야. 변하는 숫자가 아니고 네가 고르는 건 X에다 뭘 집어넣을지만 고르는 건데 이거 두 개를 더해보면 X가 사라지잖아요. 네가 뭘 넣고 싶다고 해도 어쨌든 둘이 더하면 일정하다고. 그러니까 중점이 있는 거라고. 그렇네요. 어차피 뭘 해도 그러니까 뭘 하든 X좌표의 합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네가 뭘 집어넣고 싶든 그러니까 이건 X좌표의 중점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고 그랬을 때 Y좌표도 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계속 달라지겠지. X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더해서 B, 2B라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거야. 합이 일정하다는 건 중점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언제나 X에 넣을 숫자 하나 골라서 넣어봤자 중점이라는 것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식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도형 자체가 a, b라는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A, 2B는 맞나요? 더해서 반띵한 게 중점이잖아요. 아, 네.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 기억을 좀 하시고 응용하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fx 더하기 f 2a-x는 0. 이거 뭔 소리야? X를 글씨가 좀 이상한가? 이게 뭐 다 보이죠 뭔지? fx 더하기 f 2a-x는 0. 뭔 소리다? 아니 순진하게 이렇게 안 주지. f는 이렇게 생겼어. 이거 안 준다고 이렇게. 그럼 걔나 소나 다 대학 가게. 그 A, 0의 대칭. a, 0에 대해서 대칭. x좌표 둘이 더하면 2a잖아요. 반띵하면 a야. x좌표의 중점은 a라고 존재한다고. 그럼 y좌표는 얘랑 얘랑 둘이 더해서 빵이라며. 0으로 일정하다고. 중점이 0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식을 만족한다는 건 fx가 a, 0에 대해서 대칭 녀석이다. 그 소리 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또 이렇게 엄숙해지고 그런다 또. 아무튼 요거 저게 이제 대칭 이동에서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엄청 자주 나올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심지어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이렇게 해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도형의 이동 추정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나오는데 원래 fx, y는 0이라는 게 있었대. 얘를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만든 거야. 그럼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해서 얘가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죠. y는 그대로 있는데 x의 부호가 바뀌었잖아. x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대칭 이동을 했다는 거야. 그지? 근데 뒤에 숫자도 붙었거든? 그럼 평행 이동도 했다는 거야. 얘는 이걸 대칭 이동도 하고 평행 이동도 해서 얘를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럼 요 놈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대칭 이동하고 어떻게 평행 이동해서 얘가 됐을까? 좋아, 얘를 y축 대칭? 그럼 식이 뭘로 바뀌어요? f 마이너스 x, y는 0.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Y가 이제 잠시만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Y는 그대로. 이만큼. Y도 이만큼. 셋 다 달라. 대답을 3명이 했는데 3명이 다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 마이너스 6. 왜냐면 마이너스 X니까. 왜 뭐 둘이 왜 눈빛 주고받아? 뒤돌아보지 마. 칩한 봐. 어떻게 평행 이동했어? 대답해! 는 0이니까 도형이죠. 그지? 그럼 문자 쳐다보는 거야. 이 x라는 문자 대신에 뭘 집어넣었길래 이런 모양새가 됐을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야. 그죠? 이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2로 바뀐 거잖아. x 대신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갔대. 뭐 한 거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죠? 그럼 얘가 될 거라고요. 그럼 얘를 꼭 이렇게 이동해서 얘가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 평행 이동을 먼저 해도 되잖아.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을 해서 얘를 만들 수도 있잖아. 평행 이동을 먼저 하면 어떻게 평행 이동한 거야? 어떻게 평행 이동을 해야 될까? 맨 처음에 평행 말하는 그러니까 얘를 여기서 평행 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을 해서 얘를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평행 이동을 먼저 했다고 보면 어떻게 평행 이동을 했어야 할까?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이래. 그럼 식은 어떻게 바뀌어요? f x 플러스 2, y는 0.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지금 보면 약간 다르게 했어요. 그죠? 얘는 2평행 이동한 거고 얘는 마이너스 2평행 이동한 거고 약간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 거거든. 그럴 때 저는 보통 뭘 추천하냐면 이쪽을 추천해요. 대치 이동을 먼저 하는 거. 얘는 그냥 축에 대해서만 대치 이동했으니까 상관없는데 y는 x 같은데 대치 이동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약간 헷갈리거든요. 숫자가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야. 교과서에서 정해준 건 아니고요. 그냥 내가 니네한테 시키는 거야. 대칭 이동 먼저 하세요. 대칭 이동 먼저. 대칭 이동이라는 건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의 자리, 그러니까 콤마 앞에 있을래 뒤에 있을래, 그리고 그 앞에 부호 같은 거 있죠? 그걸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처리하는 거예요. 대칭 이동 먼저 하는 거야. 대칭 이동이랑 평행 이동 중에 얘가 앞에 있는 글자예요. 대칭 이동 먼저 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야 덜 헷갈려요. 아무튼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하나 더 있다는 거지. 하나 더 있다고. 얘가 되는 과정을 보면 x 대신에 그냥 2-x를 바로 대입했다고 볼 거야. x 대신에 2-x 넣은 거야. 뭐 한 거야? 한 방에 가면 뭐 하는 거야? x 대신에 2-x야. 둘이 더해서 반띠 가면 1이에요. 중점이 1이란 이야기야. 뭔 소리다? x는 1에 대해서 대치 이동한 거다. 여기서 한 방에 가는 건 어쩔 거다? x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다. 그 얘기라고요. 이걸 꼭 y축에 대칭 이동한 다음에 이만큼 평행 이동할 게 아니라 그냥 1에 대해서 한 방에 대칭 이동하면 얘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분위기 별로네. 아니면 뭐 알아서 고생하시든지. 마지막 하나 남은 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는데 어떤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이게 x축이나 y축이나 y는 x뿐만 아니라 허공에 떠 있는 이런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할 수 있는데 그림 보면 이거야. 결국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요 선을 기준으로 접었다고 보면 여기 있는 거 찾으세요거든요. 요 점 좌표. 근데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뭐였냐면 이거였다고요. 접어서 만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 직선이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직선이라면 뭐 기울기가 1도 아니고 막 y절편도 막 이상한 거 있고 막 이런 직선이라면 요 그림을 떠올리셔야 되고 이 점을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래. 그럼 이게 떠올라야 돼요. 거리가 같다와 수직.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연립 방식을 푸는 겁니다. 요 점 좌표를 x, y라고 두면 얘하고의 기울기 생각해 보자고. 이거 찾고 싶은데 얘와 얘의 기울기는 요 녀석한테 수직이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얘하고의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 그거 하고 그거 두 개를 이용해서 연립하시면 x, y가 찾아져요. 해보면 이거 산수가 되게 귀찮거든요. 실제로 해보시면 예쁘게 잘 안 나와요. 1차 연립 방식 푸는 거긴 한데 개수들이 약간 더러워. 근데 원래 그런 거니까 이상한데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래 이상해요. 원래 지저분한 산수니까 저는 안 할 거고 니들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있는데 어쨌든 연립해서 풀어야 된다 정도를 기억하시고 얘도 당연히 어떤 도형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 나오긴 할 텐데 그때는 다행히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다른 도형은 잘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이 포물선 같은 거를 이런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생긴 거 나오거든요. 이상하죠? 식이 이상하잖아. 이런 거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도형은 이 이상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 잘 나오지 않고요. 원 정도만 주로 나오게 될 텐데 원이든 포물선이든 도형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되지만 점이라고 생각하고 푸셔도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원을 평행 이동할 거야. 그러면 굳이 식으로 생각 안 하고 중심 좌표만 보시면 돼요.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한다고 해서 반지름은 변하는 게 아니고 원이라는 건 중심좌표랑 반지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무리 이동해도 반지름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중심좌표, 이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시면 그 점의 최종 목적지에다가 반지름 가지고 다시 원을 만드시면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원이라는 도형을 이동하기가 조금 편하다는 이야기고 포물선 같은 것도 마찬가지. 꼭지점만 잘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바뀌겠지만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그것만 조심하시면 2차 포물선의 경우에도 꼭지점이 그 점이 어디 이동하는지 잘 보시고 그 점의 종착지를 가지고 다시 포물선을 만드시면 또 금방 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식이나 도형이 나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요 녀석 이 기준이 되는 점 이런 거 하나 잘 잡아보시면 되고요. 직선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직선도 꼭 도형을 대칭 이동시키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고 직선을 정의하는 건 점 하나랑 기울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점 두 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점이 두 개 있으면 직선이 하나 완성되는 거잖아. 이 두 점을 그냥 이동시키는 거야. 아무거나 직선이 있는 점 아무거나 니네 마음에 드는 거 두 개 골라서 시키는 대로 이동시킨 다음에 그 두 점 가지고 다시 직선을 만들면 이 직선이 이동한 직선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하면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도는 눈치챌 수 있어요. 평행이동하면 기울기는 안 달라지고요. 대칭이동을 하면 뭐 X축이나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긴 할 텐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직선에 대칭이동할 거야. 그럼 답은 이거거든요. 얘를 여기다 대칭이동 시키면 얘가 되는데 그럼 이걸 식으로 찾을 거냐고. 그거 아니고 그냥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두 개 아무거나 잡아서 얘를 이 직선에 대칭이동 시켜 얘를 이 직선에 대칭이동 시켜 이거 두 점 지나는 직선 찾으면 그게 답이 될 거라고요. 굳이 도형으로 하려고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심지어 이 문제는 굳이 점을 두 개 할 필요도 없고 요 점 하나랑 요 점 찾으면 되죠. 요거 두 점 가지고 직선 만들면 이동된 직선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점을 잘 찾아가지고 이동시키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기본 문제가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 정도는 풀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